슬기롭게 만화 그리는 시간, 슬기로운 만화 생활의 카티누입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만화생활의 숑입니다. 송 작가님께서 정규 크루로 오시게 되면서 새로운 정규 코너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오늘과 같은 쉬운 주제부터 전문적인 출판 만화나 웹툰 위주로 알려드리는 강의 예능 같은 방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면 더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원고지 사용 방법이랑 재단선이라던가 만화의 기본적인 그런 용어부터 펜의 종류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전에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저는 만화가 카티노이고요. 카티노 채널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누군지는 알고 계시겠죠? 숑님은 처음 뵀단 말이죠. 그래서 숑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일본에 있는 만화대학에서 만화를 공부했습니다. 인스타툰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썼던 자기소개예요. 그래서 구석에 여기 적혀있는 아이디가 제 인스타툰 아이디고요. 제 자기소개를 더 해드리자면 전공도 본업도 만화랑 웹툰이고요. 특히 판타지 장르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각적 취향이나 이 그림만 보셔도 알겠지만 이렇게 분홍색이랑 푸른색으로 이렇게 반짝반짝한 그림들을 좋아하는 취향의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는 여기 구석에 있는 옥분이라는 캐릭터로 등장을 할 것 같아요. 테디베어랑 유니콘을 합쳐진 요정 같은 캐릭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게 제 클리 스튜디오 화면이고요. 여기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 화면은 컴퓨터 화면인데 숑님 아이패드랑 컴퓨터 클립 스튜디오랑 많은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이패드랑 컴퓨터 클립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의 차이가 없이 똑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차이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클립 스튜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좀 도구에 대한 설명들도 있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원고 용지에 대한 거겠죠. 신규 파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그래서 신규 파일을 하면은 어디 보자. 여기 뜹니다. 그냥 일러스트 할 거면은 여기서 한 장 키고 하면 되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만화가 설정이 복잡해요. 웹툰도 있고 원래 없었는데 새로 생겼죠. 코믹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코믹 설정 표시 썼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요. 모든 코믹 설정 표시를 가장 먼저 추천드려요. 여기 보시면 파일명에 이름을 적어줘야 돼요. 이름을 적어주면 슬기로운 만화생활이라고 적어봅시다. 사실 여기 누르면은 마법이 펼쳐져요. 종류가 나와 있어요. 슈에이샤, 고단샤, 카도카와 이게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보통 상업지 재단 여백 이거를 많이 클릭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원고를 하시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상업지용 재단 여백 3mm를 제가 오랫동안 연재했던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제 기준이 정답이 아니다. 자, 그러면 설정에 모노크롬이라는 게 있는데 모노크롬이 뭐냐면요. 검은색과 하얀색만 존재한다 뜻이에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은 풍부한 회색이 들어간다,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컬러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컬러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컬러는요 350dpi나 그레이스케일도 350dpi라서 상관이 없고요. 모노크롬은 꼭 해상도를 600으로 맞춰주시는 게 더 좋은 퀄리티를 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은 기본선 개수라는 게 있죠. 지금 기본적으로 60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뭐냐면 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톤의 설정 55에서 60 정도가 평균이고요. 저도 기본 선 개수는 60으로 하겠습니다. 이 선이라는 건 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톤의 개수를 거예요. 184에 257. 그 다음은 원고 완성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재단 여백 폭이라는 것도 있는데 원고 용지를 봐야 설명을 드릴 텐데 5mm를 하는 경우도 있고 3mm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3mm를 썼습니다. 이쪽도 안쪽 테두리도 154에 227. 카티쌤이 했다고 해서 원고 용지 하고 공모전 했는데 공모전 규격이 안 맞아서 떨어졌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사마다 맞아요. 달라요. 맞아, 사전에 미리미리 조사를 해봐야 돼요. 공모전이든 자기가 지망하고 싶은 출판사든 이제 찾아보면 이제 모집 요강이라든지 적혀 있거든요. 그 규격을 스스로 찾아보고 직접 맞춰서 입력해서 제출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세이프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어려워요.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세이프라인 때문에 맞춰놓은 건데요. 계산을 제가 진행을 할게요. 본인이 정해야 되는데 원고용지 보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철이 있고 좌철은 왼좌니까 왼쪽을 찝는다는 얘기고 우철은 오른 우니까 오른쪽을 찝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본 만화의 경우는 우철이 많고 한국에서 이제 출판되고 있는 들은 좌철이 많습니다. 일본 만화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방식은
우철, 한국 만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거는 좌철 기억을 해주세요. 자, 시작 페이지가 왼쪽부터 있고 오른쪽부터 있는 무슨 차이일까요, 숑님? 자, 이제 첫 번째 책을 펼쳤을 때 나오는 페이지가 왼쪽 페이지로 시작하냐 오른쪽 페이지로 시작하냐 차이자. 오른쪽을 찝었으니까 책을 펼쳤을 때 짝 표지의 뒷면을 제외하고 왼쪽에 책이 먼저 페이지가 시작되겠죠. 우철인 일본 만화는 왼쪽 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좌철인 한국 만화나 한국 책들은 오른쪽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 잘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32페이지인 공모전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33페이지로 끝냈다. 공모전 요강이랑 다르잖아요. 숑님 어떻게 될까요? 공모전 요강이랑 다른 경우는 최악의 상황에는 미제출로 이제 심사 자체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페이지 수가 정해져 있는 공모전이라면 페이지 수를 지켜주시고, 만약에 페이지가 자유 페이지인 경우다 하더라도 공모전에 제출한 만화가 잘 진행이 돼서 상을 타게 된 경우에 잡지라든지 책으로 인쇄가 돼서 나오겠죠. 최소한 내가 자유 페이지랑 내 페이지를 맞춰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연재할 땐 상황이 달라요. 근데 애초에 공모전 같은 경우는 작가가 얼마나 압축 연출을 잘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잡지는 30페이지 정도인데 이 안에 기승전결을 잘 할 수 있는 작가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 중요하다라고 한 거고요. 표지인데요. 표지는 저는 비추예요. 비추.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왜냐면 페이지가 늘어나거든요. 본인이 몇 페이지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표지를 일러스트 파일로 눌러서 새로 권장하는 편입니다. 초보자 같은 경우는 표지가 늘어나잖아요. 헷갈릴 수 있거든요.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저작자명이 있고 페이지 번호를 따로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설정에 있습니다. 작품 정보의 작품 이름도 슬기로운 만화생활로 할게요. 페이지 번호가 종류가 많은데 저의 경우는 아랫부분에다가 30 정도에서 폰트 크기를 16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주로. 하고 OK를 누르면 만화가 형성이 돼요. OK 눌러. 이게 아이패드로 하시는 분은 이게 안 될 텐데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왼쪽에다가 확인하시면서 만화 페이지를 작업을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지나치게 확대해서 많이 그리는 거거든요. 지나치게 확대하면요 효율이 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선화 작업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확대해서 정말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무슨 풀이나 고양이 같은 거 열심히 막 이제 파서 그릴 때가 있거든요. 이해합니다. 집착하게 되죠. 맞아요. 정말 깊은 집착을 하게 되는데 축소해서 보면은 그 고양이랑 그 풀조가리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옆에다가 띄워놓고 이게 얼마나 보이는지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나쁜 습관이에요. 맞아요. 성실할수록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게 우리가 그 수작업으로 만화를 일일이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하지 않았던 짓들을 하는 거죠. 맞아요. 수작업은 이게 확대가 안 되니까 네. 그 사이즈에 대한 기준이 계속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디지털은 정말 영원히 확대할 수 있어서 수작업이면 보지 않을 구석까지 확대해서 열심히 파고 있는데 그거 팔 시간에 중요한 컷에 힘을 싣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작업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돋보기를 써서 확대해서 그리고 있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대충 그리라는 거구나 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중도를 가는 게 쉽지 않은데요. 하여튼 그런 게 있다 하고 일단 하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고 용지는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어디 보자. 그러면은 일단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만화 원고 용지 사용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하고 수업 시간에 4번을 이야기를 해도 결국 다 틀리는 그거. 아니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설명을 해도 다 틀려요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되면요 외우는 것도 답이에요 사실. 근데 인쇄를 해서 동인지를 만들어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시긴 하실 거예요. Why so special? 이 주황색 공간은 뭘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잘려서 없어지는 거. 저는 이걸 여백이라고 부르는데요. 학생들이 꼭 여기다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종이로 완전히 잘려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확대를 해가지고 남자 주인공 잘생겨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한테 고백을 하는 대망의 씬이 있어. 사랑해. 막 이렇게 이런 걸 써야겠어요? 안 써야겠어요? 아주 절대 쓰면 안 되죠. 완전히 잘려서 없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 작업을 했던 어떤 편집장님 같은 경우 여백을 아예 없애버려라.
카티노 작가 여백을 아예 없애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작업을 해라 라는 조언을 준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공간이 은근히 쓸만해가지고요. 이게 여러분들 만화 원고용지를 수작업인 종이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더 커요. 여기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해가 돼요. 왜 여러분들 스케치할 때 여기 공간 조금만 더 있으면 스케치가 더 완전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쵸? 그런데 공간이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스케치하기 조금 애매하죠. 그쵸? 그런데 이만큼 있으면 훨씬 좋은 거지. 그래서 이거를 여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만화를 다 그린 다음에 컨트롤 T랑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졌어요. 야. 수작업할 때는 이렇게 쓰고 보통은 카티노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저도 완벽한 스케치를 위한 구도 잡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야, 저도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여기서 컷을 대충 나눠서 그렸다고 칠게요. 그럼 여주가 있어. 명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엄청 중요한 컷인 거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써야 돼요. 여주 엄청 이쁘게 그려야 맞아요. 그다음 화살표를 해놓기도 해요. 근데 화살표까지도 굳이 필요 없어.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묘사를 딱 해놓는 거야. 그러면은 알았지? 알아서 이쁘게 그려라 하고 나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지. 아니면 저는 그런 거를 하기도 해요. 어떤 걸 하냐면 사진이나 레퍼런스 같은 게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조금만 갖다 놔요. 그러니까 포스트잇으로 쓰는 거야. 포스트잇. 그래서 엄청 예쁜 사진 하나, 엄청 귀여운 사진 하나 뭐 이런 거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는 거. 그러면은 나중에 얼추 완전 잘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메모 포스트잇 용지 느낌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 공간은 뭘까요? 이거는 클투에서는 내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대사를 넣는 컷이긴 하죠. 그래서 대사 넣으면 잘 보이는 곳. 예, 맞습니다. 말풍선이 사실 조금 더 튀어나와도 되긴 하거든요. 한국만화는 또 튀어나가게 그리는 편이에요.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들은 안쪽으로 모여져 있어야 이제 읽는 사람들이 그 읽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좋게 설명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걸 핸드폰이랑 모니터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뭐가 있죠? 테두리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모든 디자인에선 테두리가 존재해요. 그래야 시선이 더 안쪽으로 잘 모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만화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더 가독성이 있고 더 잘 읽히려면 초보자분들은 보통 만화가 잘 안 읽힐 거예요. 읽기가 어렵고 어디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어려운데 이게 다 테두리가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둥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잘 설계를 하시면요. 진짜 만화가 잘 읽혀요. 이거 하나만 지켜도 대사를 여기 안에다만 집어넣어도 엄청 잘 읽히고요. 그러면은 문제는 말풍선은 벗어나도 돼요. 예를 들어서 안녕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말풍선 여기까지 넣어야 돼 이러지 않아도 돼요. 말풍선은 적당히 크게 넣어도 된다. 하지만 대사랑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쁜 여주가 있다고 칠게요. 자 문제는 엄청 잘생긴 남주가 눈이 치명적이야. 너무 잘생겨서 여기다가 그림을 넣는다던가 그러면은 일단 테두리가 디자인적으로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안 읽히는 만화, 어려운 만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엄청 중요한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짜잔! 너무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했어요. 이거 아시는 분? 이게 뭘까요? 이건 뭐죠? 정답! 네. 맞습니다. 자, 여기는 종이가 접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종이가 접히는 부분이라는 거는 만화책을 만들었을 때 종이가 이곳으로 접힌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본어로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일본어로 얘가 뭐죠? 일본어로는 노도는 목구멍, 목 안쪽을 뜻하거든요. 일본에서는 노도라고 불러요. 얼마나 중요하면 목이라는 용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다른 얘기를 해봅시다. 또 아까 엄청 잘생긴 남자 주인공 얘기를 했죠. 이 엄청 잘생긴 남자 주인공이 엄청나게 잘생긴 미모를 뽐내면서 훗 이러고 이제 이렇게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다 노도에 저러고 서 있으면 얼굴 이렇게 다 접히고 붙어버리겠죠. 그 왜 유명한 사진 중에 그 집회 태계영 선생님이 이렇게 얼굴 접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접어가지고 남자 주인공 얼굴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웃는 것처럼 찌그러질 거예요. 진짜 아까 공모전 요강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잖아요. 사실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은 어떤 실수를 하냐면 미히라키라고 다 펼친 연출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얼굴이 거의 다 잘리는. 그러니까 그치. 의도하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만화 그리다 보면은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의식적으로 만화 그리는데 이런 실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기가 막히게 요게 대사까지 넣는 거야. 이제 죽어라 사랑해 이런 결정적인 대사까지도 집어넣는 거 진짜로.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노도라는 말이 잘 안 읽히면은 저는 다른 이야기를 중요하니까 이거는 일본 공모전 절대 탈락 요소. 절대 탈락 요소 맞습니다. 아니 왜냐면 출판 만화잖아요. 웹툰이 아니라 출판 만화면 출판을 해야 하는 건데 남자 주인공이 죽어라 사랑해 이런 중요한 내용도 써서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실험적인 만화를 그릴 거예요. 여기다가 만화를 이렇게 그려서 추리물인데 추리의 요소를 찾을 수 있게 그런 걸 할 거예요. 이미 종이가 접혀서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 공모전 절대 탈락 요소가 된다. 근데 꼭 학생분들이 만화를 한 30장, 40장씩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한두 개씩 계속 이렇게 실수를 해요. 그만큼 오늘 말씀드리는 게 가장 기초적이지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무리 만화 잘 그려도 저라면 진짜 무조건 떨어뜨릴 것 같아요. 제가 심사위원이면 아무리 만화 잘 그리고 그림 잘 그리고 저 노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치를 해주시면 좋을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제가 여기 초록색 부분을 영역을 색칠해 왔는데요. 자, 이 영역은 뭘까요? 이 연두색, 초록색 부분. 예! 맞추셨습니다. 이게 재단선인데요. 아까 제가 설정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3mm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5mm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확대하면은 조금 영역 값이 좀 다르긴 할 텐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요. 자, 안녕, 나는 기계야. 이제부터 종이를 자를 거야. 어디까지 자를 거냐면 일단은 어디까지 자를진 몰라. 여기 언제 자를 줄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영역을 여기까지만 그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재단선 여기를 안쪽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밖이에요. 재단선 밖이에요. 그런데 여기랑 계산을 하셔야 돼요. 계산을 하셔서 딱 반절을 잡으셔요. 뭔 소리냐면 자, 예를 들어서 효과음을 넣을 거야. 그럼 효과음은 중요한 거니까 무조건 안쪽에 넣어야지? 아니에요. 더 바깥에 넣어도 돼요. 근데 약간 특수한 효과음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넣어도 되긴 해요. 근데 약간의 중요한 거는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웬만하면 효과음을 다 넣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를 실제 만화 원고 용지에 들고 와서 적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 만화를 들고 와볼게요. 저 분홍색 부분은 여백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노도, 종이가 접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내선이고요. 세이프 라인이고 재단선은 여기인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탓이라고 썼어. 탓. 자, 내선 바깥에 나갔지만 세이프 라인을 넘어가진 않았죠. 마찬가지야. 하하, 주르르. 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대사도 이 안에다가 배치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더 다른 예시를 또 들고 오자면 여기 만화책에 한 장면이 있는데 아예 펼친 페이지인데 재단선 바깥까지 아예 터트려서 그린 거예요. 자, 이거는 보면은 여기 안쪽 선이 다 이거 터트렸는데 이건 아예 물고용지 들고 와봤어. 여자 주인공의 머리카락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거는 그림을 그려도 되긴 해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 노도에 그림 그리는 거. 연출상 그냥 남겨놨어요. 그래서 출판 만화 원고 용지 사용 방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설명이 사실 얘기해도 많이 어려울 거예요. 계속 원고를 몇 번 해보고 파일 몇 번 보내보고 출판책 몇 번 뽑아봐야 감이 와요. 그러면 만화 원고 용지에 대한 설명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형님께서 모노크롬이랑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차이랑 그다음 펜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만화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레이어 속성이라는 창을 많이 쓰게 되시고, 그래서 저는 이 창을 항상 이쪽에 레이어 아래에 띄워놓고 사용을 하고, 지금 레이어 속성에 보시면 이게 기본 만화 원고지 쓰는 기본 모노크롬이고, 지금 컬러 서클에 보면은 분홍색이 진한 자주색이 켜있죠. 이거를 그어보면은 모노크롬 원고지에서는 아무리 그어도 검은색으로만 봐. 그 다음에 모노크롬도 그레이스케일도 똑같이 흑백인데, 모노크롬은 흰색이랑 백색만 표현이 가능하다면 그레이스케일은 회색도 표현이, 그래서 검은색과 흰색 사이에 존재하는 스펙트럼에 있는 색깔이 뭐 회색까지는 표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컬러래요. 컬러 레이어는 어떤 색도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는 레이어를 컬러라고 해요. 만화의 경우에는 모노크롬으로만 표현을 하고 톤도 모노크롬으로 찍히고 모든 색이 다 흑과 백으로만 표현하기 때문에 펜선을 긋는다든지 그런 작업을 할 때 더 세밀하고 자세한 작업이 요구가 되겠죠. 이쪽이 모노크롬이고요. 오른쪽이 그레이스케일이. 모노크롬 선은 뭔가 부드러운 느낌 없이 뚝뚝뚝 끊기죠. 아마 여러분 일본 출판 만화를 가장 당황스러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더 확대해서 볼 수 있을까를? 모노크롬. 저 차이 비트맵 이미지처럼 저렇게 딱딱딱딱 끊기잖아요. 일종의 저희가 사진을 찍고 포샵 느낌을 하잖아요. 그런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펜선을 그을 때. 근데 모노크롬에서는 그런 포샵 느낌의 보정이 다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드로잉의 민낯이 보이거든요. 펜터치 테크닉이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보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진짜 검은색이랑 흰색으로만 선을 저렇게 왼쪽처럼 그을 수 있어야 돼요. 직선 긋기 연습이라던가 곡선 긋기 연습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재밌는 예시 오른쪽 볼게요. 저 그러면 회색이 섞인 선 있잖아요. 더 확대해서 저 회색이 인쇄를 영역이 다 없어져요. 일본 만화책처럼 인쇄를 하면 동인지는 안 없어지거든요. 동인지 인쇄랑 상업 인쇄랑 기계가 쓰는 게 달라요. 동인지는 편하게 그냥 이 그레이스케일로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상업지 인쇄는 저 선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게 좀 테크닉 연습이 어려운 하드코어한 허들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여기서 그레이스케일을 모노크롬으로 출판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정도가 날아가요. 차이 아시겠죠? 그레이스케일일 때는 부드럽게 보이던 선이 조금 더 축소해서 보면 끊어지죠. 이 정도로 선이 딱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레이어를 모노크롬을 기본으로 설정해놓고 펜 터치 연습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모노크롬과 그레이스케일의 차이는 여기까지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자면 펜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해보려고 해요. 펜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런 펜촉을 이제 펜대에다가 이렇게 생긴 펜대에 펜촉을 꽂아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세 가지 가장 많이 쓰는 펜이 요 세 가지고, 그중에 제일 먼저 많이 쓰는 펜, 첫 번째 지펜인데요. 부드러우면서 탄력이 있어 강약 있는 선을 그릴 수 있으니까,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서 이제 선의 굵기라든지 그런 필압이라고 부르죠. 필압 조절이 가장 자유자재로 가능한 펜이에요. 자, 이 펜이 왜 지펜이라고 불리냐면, 여기 지펜을 확대한 사진 보면은 자세히 안 보여서 손도 그어왔는데 펜촉에 G라는 글씨가 써져 있어. 그래서 G펜이라고 불러요. 간단해요. 요게 이제 만화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펜이고, 보통 잉크가 요 부분에 이 펜촉 끝에 잉크를 묻히면 여기에 고이고, 이 부분이 벌어지면서 힘을 주면은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잉크가 여기를 타고 나와서 선을 이렇게 그어내는 방식이에요. 다음에 한번 이제 실제 원고지 위에다가 펜선을 그어보고 이제 펜촉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아니 또 이게 회사마다 다르단 말이죠. 그쵸? 디자인도 조금씩 맞아요. 다르고. 디자인도 조금씩 다르고, 또 펜촉마다 유광 펜촉, 무광 펜촉이 또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회사마다 좀 펜의 탄력이라든지 좀 그 금속의 뭐 재질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차이가 나서, 이제 좀 프로 작가님들은 펜촉을 이제 여러 가지를 사서 써보시면서 자기의 가장 취향에 맞는 펜을 쓰신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펜보다는 다음에 설명할 스푼펜을 좀 더 선호하긴 합니다. 다음에 설명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네. 있죠. 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펜이고 필압 조절이 가장 자유로운 펜이다라고 할 수 있게, 만화가들이 평소 선 그을 때 가장 많이 쓰는 펜이 펜. 다음에는 이제 여기 사진에 두 번째 설명되어 있는 여기는 타마펜이라고 적혀 있는데, 원래 이게 숟가락같이 이렇게 생겼고, 숟가락같이 생겨서 이제 스푼펜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는 요 스푼펜이 있는데요. 얘는 이제 지펜보다는 조금 더, 지펜은 보면은 여기 옆쪽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좀 필압 조절이 더
범위 넓고 이렇게 조금 강하게 되는 편인데 풋펜은 여기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이 잉크가 모이는 부분이 약간 숟가락같이 생겼. 여기에 이렇게 잉크가 모여서 펜이 나오는데 펜보다는 펜이 조금 필압이 약하고 규격이 일정하게 나온 편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손아귀에 힘을 잘 못 빼는 편이어서 풋펜을 쓰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 그림을 그릴 때 테크닉이라든지 그런 거에도 맞춰서 펜촉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G펜은 네. 애초에 붓펜을 펜으로 이식한 펜이에요. 그래서 G펜이 필압이 엄청 자유자재로 된데 이게 펜터치 테크닉이 웬만큼 숙련되지 않으면 펜을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컴퓨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그냥 일단은 스푼펜으로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펜을 좀 확장하시는 거를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마루펜이라고 적죠? 아. 펜 조금 나는 필압 조절 이전에 펜 테크닉에 우선은 익숙해져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푼펜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펜이나 푼펜은 기본적인 선을 긋거나 하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마지막 마루펜은 마루가 일본어로 동그라미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G펜이나 스푼펜을 보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끊어져 있어요. 여자예요. 네. 겠죠? 네, 그리고 자, 마루펜은 일본어고요. 한국어로 하면 둥근 펜이고 그 한국어 쿨투를 쓰시는 분은 둥근 펜이라고 써 있는 게 마루펜의 기능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톤펜은 이제 가끔 만화에 보면은 왜 이런 식으로 톤 같은 거 보면 일정하게 이렇게 그어져서 돼 있는 톤들 있잖아. 이런 펜으로 직접 이렇게 톤 같은 거 그려 넣을 때 쓰는 좀 일정한 선을 짧게 이렇게 그려야 될 때 쓰는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펜입니다. 근데 가끔 또 작가님에 따라서는 이걸로 선화를 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 이게 또 다 작업을 하면서 나한테 맞는 방식이나 효과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주로 여기 설명이 나온 대로 세밀한 묘사 등의 극세선을 그릴 수 있어요. 접니다, 저. 극세선은 스푼펜으로 한 4, 5년 그리다가 지금은 네. 아예 둥근 펜으로 딱 갈아탄 케이스. 근데 처음부터 둥근 펜 안 하셨으면 사실 네. 역시 내가 좀 스푼펜이 가장 기본 교과서 펜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마루펜은 정말 얇은 선을, 극세한 선을 그리기에 펜이나 푼펜은 그릴 수 없는 얇은 선을 마루펜을 쓰면 그릴 수 있어요. 세밀한 묘사 좋아하시는 작가님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펜촉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사실 이게 설명을 들어도 그래서 어떤 선을 그려낼 수 있는지는 실제로 봐야 더 감이 오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직접 캠으로 각각의 펜으로 어떤 선이 그어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셨는데 어떠셨나요? 스케치부터 데뷔까지 키는 채널이었습니다.